안녕하십니까. 이준호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불안합니다. 경기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물론 정치 이런 분야에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불안한 마음 가질 수밖에 없는 또 현실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좀 안정되고 나라가 한 곳에 경제 성장이나 올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줄 알았는데 연이어 이야기가 나오고 더 계속 분열이란 말이 맞겠죠. 분열된 양상을 보이니 너무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세계 경제나 모든 걸 비춰봤을 때 매진해야 될 때 매진을 못하고 온 힘을 다 걸기를 했을 때 다 걸기를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나라가 되는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 그거는 그렇다 하고 저희는 또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는 시간 가져야 되겠죠.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제목 받고 좀 쇼킹했는데 왜 그러냐면 강남 아파트 팔 때가 됐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곽 대표님이 이게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 좀 자세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광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이게 반어법이에요? 아니면 실제 이런 거예요? 실제로 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오시기 전에 서치 좀 했어요. 기사 프레임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리면 강남 평당 1억 원 시대 현실화, 전문가들 집값 상승 이어질 듯, 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저금리 개발 호재에 강남 고공행진, 강남 불패, 서울 불패, 분당 과천까지, 강남에서 마영성, 양천구 강북구, 과천 분당. 이게 오늘 이전에 3시간 이내에 나왔던 그 뉴스의 프레임들이에요. 예. 그런 걸 비춰봤을 때 곽 대표님은 이제 제가 익히 알고 있지만 다들 대형화를 추진할 때 소형화를 주장했던 분이고, 다들 주택 소형화가 대세라고 했을 때 이제 대형화가 결과론은 다 맞아가고 있지만,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최근 몇 회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고점에 대해서 걱정도 표방하셨고 이제 그러셨죠. 그런 의미에서 팔 때가 됐다, 지금 이런 얘기시겠죠. 최근에 상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되느냐는 상담이 점점 늘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있는 분들이 내년부터 이제 양도세 1세대 1주택 세제도 좀 개편 바뀌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강남 아파트를 투자로서 접근해야 될 마지막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 한 2017년 5월까지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강남 아파트가 막 미분양이 많았던 2012년, 13년 또 한 14년까지 강남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추천했었고요. 또 90년대는 대치동이 거의 강남 변방에서 강남 취급도 못 받던 시절에는 대치동이 앞으로 강남의 부촌이 된다,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또 반포가 재건축되기 전에 반포를 적극적으로 추천했었어요. 그게 12년도, 14년도예요? 아니죠.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반포 주공 시절이죠.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은 2013년경에 그때 하도 경기가 나빠서 그 양도세, 특히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5년 면제 있었죠. 그때 제가 이제 반포에 있는 모 아파트를 추천을 하면서 그때 이제 분양가가 평당 한 4천만 원이 좀 안 됐었는데 그때는 다 비싸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한 평당 1억 정도까지는 갈 거다. 그러니까 사도 괜찮다 해서 그때 세 채 사신 분도 있고 막 그랬어요. 어머머, 100억대 부자 됐네. 그런데 이제 그때 주변에서 사실 말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평당 4천만 원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강남의 평당 4천, 단순히 이제 수치나 금액으로 봤을 때. 그 반포에 4천만 원 너무 비싸다고 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잖아요. 평당 1억 됐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걸 사라 그래요. 지금은 4천만 원은 비싼데 1억이 되니까 이제 2억 간다고 사라 그래요. 그렇죠. 예. 그 왜 그러냐면 자꾸 시류에 편승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억까지 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고 또 1억 이상 못 가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대답 듣기 전에 하나 이제 그 변수가 상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게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감소를 우려하고 그다음에 서울 재건축 재개발을 거의 뭐 황폐화시킨 지금 정책적인 걸 봤을 때 그 전부 그 뉴 얼바니즘이라 해서 이제 전부 세계는 시내로 집약 정책을 펴는데 우리는 역행하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죠. 3기 신도시의 외곽으로. 그러니까 확장 개폐해야 될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이런 실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팔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평당 1억 정도가 저는 한계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평당 1억이라는 게 뭐 강남에서 가장 고가 지역에서 단지 평균 가격을 1억 정도로 보니까 지금이 뭐 완전히 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평균은 한 뭐 9천 정도니까 앞으로 한 10% 정도 남아 있다고 봐야 되고 또 그것보다 낮은 가격대들도 있지만 그 낮은 가격대들은 지금까지는 높은 가격대가 많이 오르고 강남에서도 낮은 가격대는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높은 가격대의 상승폭은 좀 줄어들고 낮은 가격대는 조금 더 갭이 좁혀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공급이 축소되면 이제 그런 희소 가치 때문에 뭐 집값이 더 뛰지 않느냐 하는 거는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매매가라든가 전세가가 결정되는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보시면은 지난 2017, 18, 19년 상반기까지를 지나면서 전세가는 입주가 많으니까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입주량이 많은데 강남 아파트는 더 많이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뭐 안 한다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전제가 틀린 거잖아요. 또 만약에 공급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매매가 상승을 불러올 거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구축 시장이나 신축, 그러니까 막 신축된 아파트에 상승되는 건 단순히 심리적인 영역은 아니죠. 그걸 심리에만 그러니까요. 맡기면 안 되는 거고 말하자면 이렇게 뭐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걸 해서 공급이 축소되면 분명히 뛸 수 있는 거는 전세가는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료는. 매매가의 그 상수가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이 전세가의 상수가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또 일정한 시기에는 전세 매매가 붙어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때에는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릴 수 있으나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전세 매매가가 뭐 강남은 확 벌어져 있잖아요.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오른다 하더라도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에요. 이게 붙어 있으면 전세가가 올라가면 같이 쫓아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 전세가가 엉간히 올라가도 분양가가 치고 올라가기에는 동력이 약하다는 의미죠.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국지적인 요인이고 전반적으로 왜 1억까지 갈까라고 생각했냐 그리고 왜 지금은 1억을 넘어서는 못 간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그 전세가 결정 구조는 철저하게 수급 요인 특히 그 중에서도 공급 그 중에서도 입주 물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매매가는 그게 아니고 시장에 매물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공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 13년경에 1억까지 갈 수 있다고 봤던 거는 아마 그때도 이제 아주 불경기였지만은 집값이 좀 오르면 우리 정부에서 그게 어떤 정부가 되든지 간에 규제를 시작합니다. 특히 양도 차익을 많이 남긴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주게 돼 있어요. 양도세를 중과할 거라고 봤어요. 그때도. 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은 중과되는 주택은 보통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이고 강남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럼 많이 오른 곳일수록 세금이 세지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많이 오른 데일수록 매물이 더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 매물 그러니까 거래량이 예. 줄면 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매물량이 없으니까 자꾸 가격이 많이 오른 데일수록 더 오르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1억이라는 거를 한계로 봤냐면은 정책을 예견했던 거죠. 양도세가 먼저 중과가 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계속 더 오르면은 그 다음번에 나오는 거는 보유세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 9.13 대책을 통해서 이제 종부세를 중과세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벌써 올해부터 보면 올해 이제 종부세 받아보면 아시겠지만은 2배씩 올리고 시가가 한 30억쯤 되는 아파트다. 그거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한 뭐 1,200~300만 원 정도 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1,600~700 내야 되고요. 내후년에는 한 2천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구조예요. 만약에 평당 1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런 분이면은 35평형 한 채만 갖고 있어도 35억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올해 한 1,500만 원, 내년에 한 2천만 원 가까이 종부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종부세 이제 그 재산세를 포함해서 이제 이게 앞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물리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은퇴하시거나 내 집만 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힘들 수가 있겠네요. 지금 새로 사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걸 감당할 분들이 사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재건축 되기 전부터 갖고 계신 분이다. 근데 재건축 되기 전부터 갖고 있으면 지금쯤 은퇴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은퇴자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거를. 그러면 은퇴자가 소득이 없는데 끊겼는데 연 2천만 원의 보유세를 낸다. 이거는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그 은퇴자의 비율이 거의 3분의 1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는 결국 그 매물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속도의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속도냐면 그걸 하나 갖고 계신 분도 최대한 버틸려고 그래요. 버틸 때까지는. 왜냐하면은 서서히 자산가들 이제 이 그 연 2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돼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최대한 그걸 버텨서 더 높은 가격에 처분하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장에 유입되는 속도가 빠르냐 아니면 그걸 팔고 나갈 사람들의 속도가 빠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올해하고 작년에 이런 고가주택들, 초고가주택들의 거래 빈도수, 거래량을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에는 손바뀜이 거의 한 4에서 5% 정도 났다면은 올해는 지금 그 전체 재고 물량 대비해서 고가주택 재고 물량 대비해서 3% 정도밖에는 이게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3%가 다 거래가 되려면은 한 30년 동안 거래가 돼야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거래 빈도가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면은 이 종부세가 과도하게 다가와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나오는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보유세 그 종부세 포함해서 보유세 인상이 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투자재로서 접근한 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기존의 재건축 연한을 다 채운 분들 옛날에 뭐 반포 일주구나 우리 그 강남에서 있던 아파트를 원래부터 사시던 갖고 계시던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은퇴를 하셨으니 그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과다하게 된다면 이 부담을 못 이겨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된다. 근데 그것도 속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층은 연 그 전체 물량 대비해서 3%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팔아야 될 분들은 종부세가 세지면 팔아야 될 분들이 한 3분의 1, 한 30%, 뭐 33% 이 정도 된다면 이 중에서 앞으로 한 3년 내에 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30%를 만약에 3년으로 분할하면 연간 10% 정도의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뭐 획일적으로 그렇게 딱 자를 수는 없지만은 그 정도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집값이 계속 지금까지는 강남 아파트가 끝모르게 올라왔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이유로. 예, 지금은 왜냐하면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팔 수가 없어서 예. 그랬었지만은 앞으로는 점점 팔 물량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사철 성수기에는 오르고 비수기에는 이거 왜 안 팔리지 하면서 또 싼 물건이 나오고 이런 식의 공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강남은 지금 초고가 주택들 평당 1억에 근접한 것들은 앞으로 상승폭이 한 1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뭐 평당 한 또 4천만 원, 5천만 원 언저리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한 15에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들이 존재하는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지만 가지 다치고 왜라는 질문을 본원적인 질문 던지면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이 풀릴 조짐이 보이면 가격이 조금 안정이 될 거고 계속 안 나올 것 같으면 희소성에 대한 가치, 부가가치가 붙기 때문에 더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원리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크게 참고하는 정보는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정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오는 정보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 일종의 시류라고 할 수 있는데 시류에 편승해서 판단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 이 말하자면 한강에 뭐 서풍이 불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거, 그 밑바닥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거래를 해야지 지금 뭐 막 오른다고 하니까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안 오른다는 뜻은 아니고 더 오를 수는 있지만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뭐 종부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늦게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기회의 문이 닫힌다는 면도 감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를 팔고 다른 거를 살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쪽 물건도 계속 상승을 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강남의 상승폭이 더 컸지만 내년 이후에는 강남의 상승폭보다는 비강남의 상승폭이 더 커질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팔고서 교체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 올해 가을이 좋은 거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강남 많이 올랐지만은 우리가 옛날부터 논의되어 오던 게 그러면 이제 강남을 벗어나면은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천 분당 막 얘기하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드러나 있는 내용이고 그렇죠. 아직은 안 드러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곳들이 어디 있는지 그 지금 사서 어느 정도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 수익을 올릴 데가 어디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내용을 가지고 10월 27일 날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특강을 하니까요. 제목은 지금 사야 할 아파트. 지난주하고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강남 대체지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아파트 팔 때가 됐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너무 심플하게 정리를 했지만 수요와 공급입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인데 그 공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상수와 변수가 많지요. 여러 가지 상수와 변수가 많은데 그 중에 어쨌든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희소성, 공급이 안 될 것 같은 희소성인데 그게 약간 아까 속도란 말을 쓰면 이제 타이밍 얘기하신 거죠. 뭐냐면 그 희소성을 느끼는 구매자가 더 많을 것인지 또는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종부세나 보유세 인상에 따른 은퇴자들이 내놓는 물량과의 등호 표시를 이제 비교해서 만약에 내놓는 물량이 많다면 가격의 상승폭은 더 작을 것이고 그걸 끝까지 안 내놓고 나오는 물량이 계속 희소하다고 느끼면 가격은 더 올라갈 테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곽창수 대표님이 아까 90년대 말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인사이트적인 측면, 예측했던 측면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동쪽에서 실제는 서쪽으로 흐르는 세상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닌 게 요즘 저도 느끼는데 저는 아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딱 부동산 토지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너무 많은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이진우입니다. 박 대표님 오늘
강남 아파트 팔 때가 됐다. 저도 또 한 수 배웠습니다. 그 시장의 메커니즘을 아는 게 단편적인 것보다 분양가 상한제, 뭐 재개발 재건축 단순히 공급이 그렇게 부족하다는데 종부세 인상에 따른 그 속도 제 오늘 감명 깊었습니다. 예. 네. 좋은 정보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다음 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